손이 아파서 손에다가 침만 맞으면 될 것 같은데 왜 배에다가 침을 나요? 손에다가만 나서 될 만한 환자들은 손에다가만 놓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아픈 지가 오래됐고 병원에서 파라핀 요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체해 충격파도 뭐 치료를 하고 주사도 맞고 했는데도 안 좋아져요. 다른 한의원도 오래 다녔는데 안 좋아져요. 계속 아파요. 이런 사람들은 원인이 뭘까요? 그 부분을 뜨겁게도 해주고 침도 놓고 자극도 하고 소염제도 먹고 진통제도 먹었으면 그 부분이 순환이 되고도 남았겠죠.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오늘 저 허리가 너무 아파요. 배에 침 맞으면 됩니다. 오늘 저 운동하다 발목을 삐었는데 배에 침 맞으면 돼요. 감기 걸렸는지 열도 나고 막 기침도 나요. 배에 침 맞으시면 됩니다. 원장님 저 어깨 다 필요 없고 배. 안녕하십니까 명쾌한마 구독자 여러분, 이주영 한의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침 하면 어때요? 끔찍하죠? 무섭죠? 아프죠? 그런데 이 침이라는 게 그만큼 효과가 좋으니까 역사 이래로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온 거예요. 옛날에는 돌 있죠, 돌을 연마해 가지고 그걸 갖다 날카롭게 만들어서 침을 썼다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돌을 연마를 잘한다고 한들 생각해 보면은 엄청 두꺼웠겠죠. 그런데 뭐 옛날까지 갈 것도 없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침을 맞고 침을 뺐어요. 피는 안 나는데 보면은 구멍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피까지 콸콸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침이라는 게 사실상 호침이라고 해가지고 털럭 호자, 머리카락 호자를 써요. 그래서 워낙 얇아졌습니다. 워낙 얇아져가지고 옛날처럼 침을 맞고 나면 뭐 한 이틀은 물 대면 안 됩니다. 뭐 샤워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옛날에는 했는데 요새는 뭐 대중탕에 여러 명이 몸을 담궈서 뭐 이물질이 떠돌아 다니다가 감염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상황만 아니라고 한다면, 혼자서 샤워하고 혼자서 탕욕을 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침 맞고 나서 한 두어 시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이라는 게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파워가 조금 약해진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요새도 석호침이라든가 도침이라고 해서 일자 드라이버처럼 생긴 침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처럼 약침을 주로 쓰는 그런 한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환자들이 항상 그 얘기해요. 어디 가서 치료를 했는데 잘 나오면 어디 가서 침을 맞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러면은 저 목 아픈데 목에다 맞나요? 라고 하면 그분이 이상하게 목이 아픈데 목에다가 안 넣고, 물론 목에다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딴 데 손에다 맞았는데 목이 좋아졌어요. 뭐 발에다가 맞았는데 목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 배에다가 맞았는데 뭐 목이 좋아졌어요. 내지는 배에다가 맞았는데 감기가 좋아졌어요. 배에다가 맞았는데 고열이 떨어졌어요.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한의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원위치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위치열이라고 해서 가까운 부분에, 예를 들어 손이 아프면 손 자체에다 침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통증이 있다는, 그 부분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죠.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침을 놓게 되면 그 부분에 혈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서 주변에서 그 부분으로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혈액들이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치료가 되는 게 기본 원리인데, 요거를 아시혈요법이라고 합니다. 아시혈요법이라고 해서 하는 바로 그곳에 환자한테 눌러가지고 여기 아파요? 아파요? 하면서 그 부분에 놓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침치료법이고요. 한의사 사이에서는 뭐 아시혈만 놓는 거는 뭐 하수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정말 아시혈을 제대로 찝어가지고 놓는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배를 치료를 합니다. 사암침이라고 손발 끝에다 놔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침이라고 배에다가만 놓는 침법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하는 치료는 약침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몸 전체에 오장육부의 균형을 잡아주는, 밸런스를 잡아주는 치료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손이 아파서 손에다가 침만 맞으면 될 것 같은데 왜 배에다가 침을 나요? 손에다가만 나서 될 만한 환자들은 손에다가만 놓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아픈 지가 오래됐고 병원에서 파라핀 요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체해 충격파도 뭐 치료를 하고 주사도 맞고 했는데도 안 좋아져요. 다른 한의원도 오래 다녔는데 안 좋아져요. 계속 아파요. 이런 사람들은 원인이 뭘까요? 그 부분을 뜨겁게도 해주고 침도 놓고 자극도 하고 소염제도 먹고 진통제도 먹었으면 그 부분이 순환이 되고도 남았겠죠.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엔 새로운 혈액이 와줘야 되는데 그 새로운 혈액이 안 오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핸들도 이상 있는 거 잡아놨고, 그죠? 바퀴라든가 이런 거 뭐 균형이라든가 얼라이먼트 이런 것도 다 보고 전문 용어 나오네요. 뭐 엔진의 이상도 다 잡아놨는데 정작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동차가 못 가죠. 근데 사람한테 이 기름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영양 섭취입니다. 결국에는 영양을 섭취해가지고 대사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영양 섭취 대사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픈 부분을 치료를 하려면 새로운 혈액이 와줘야 돼. 그 혈액이 올 게 없으면 당연히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보다 보니 저희는 약침이라는 강한 치료를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많이 맞는 분들은 한 명당 거의 50ml에서 60ml 이상의 약침을 맞기도 하거든요. 뭐 닌겔이나 이런 거 뭐 리터던이라 들어가니까 그거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약침을 하는 한의원들에 비하면 굉장히 고용량을 쓰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사실 난치병, 뭐 암 후유증 관리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암 쪽에서도 어떤 터미널이라고 하는 좀 이제 얼마 이제 그 여명이 남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부터 자가 면역 질환, 대사증후군 뭐 이런 쪽으로 질환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상 통증도 여러 군데서 다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몸 자체의 순환도 너무 안 되고, 그다음에 대사가 안 되니까 당연히 더 혈액이 못 가고 서로 악순환인 거예요. 좋은 걸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안 좋은 걸로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통증이 통증을 부르고, 소화가 안 되니까 또 통증을 부리고, 통증이 있으니까 찌푸리게 되고, 긴장하니까 또 소화가 안 되고,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람 몸에서는 팔다리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다 못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유지가 안 될까요? 될까요? 되죠. 몸통이라는 게 사실 오장육부가 제일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제대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아시알이라고 하는 아픈 곳들을 치료를 했을 때 효과를 비교를 해보니,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11년 이렇게 약침만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한 거 케이스를 해보면 30만, 40만 거의 케이스가 돼가는데, 그 정도 치료를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복부 쪽을 치료를 해서 순환을 시켜주고요. 심지어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 복부 쪽을 치료해서 더 순환을 더 잘 시키면 어떨까요? 당연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잡아주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요. 똑같이 허리를 치료하고, 똑같이 목을 치료하고, 똑같이 추나 치료를 하고, 똑같이 운동 치료를 하고, 심지어는 똑같이 수술 치료를 해도, 왜 큰 수술할 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영양가 있는 거 많이 드세요. 몸이 따뜻해야지 회복이 빠릅니다. 이런 얘기 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 자체의 순환이 잘 되게끔 해주는 쪽으로 복부 쪽에서 오장육부의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걸 저희는 약침이라는 걸로 치료를 하고, 명쾌한방의 기본적인 치료 자체가 상중하의 순환을 뚫어주고, 막힌 간이라든가 대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해독작용을 도와주고요. 그다음 스트레스나 이런 걸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이 흉선에 열을 꺼주면서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립선이나 여성분들 자궁난소 쪽, 방광 이런 쪽 같은 경우에 쌓인 노폐물들을 제거해줘서 순환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막힌 게 아니라 부족하다면 보양약침이라고 하는 녹용이라든가 산양삼이 들어간 약침으로 빵 해가지고 기운을 올려주고요. 그런 것들이 조화가 됐을 때 통증 치료 내지는 두통 치료, 뭐 소화 치료, 뭐 아니면 아기들 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상승 효과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실 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치료를 받으세요라고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현대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충분히 휴식 취하기 굉장히 힘들죠. 어때요? 침 맞고 힘들고, 또 일 가야 되고, 또 퇴근하고 나면 또 직장에서 카톡 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일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스트레스 때문에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되다 보니까 정말 몸이 안 좋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풀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맛있는 거 먹는다고, 영양가 있는 거 먹는다 치고 또 먹다 보면 음식들이 굉장히 좀 달아요. 그죠? 요새 현대 음식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몸의 당분을 높이니까 당연히 몸 전체적인 순환이나 이런 게 다 다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치료를 해주는 것 자체가 저희 명쾌한방의 특징이고, 저희 한의원만의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저희 약침을 쓰는 다른 원장님들도 같이 치료를 공유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여기저기 다녀봐서 잘 안 되셨던 분들, 통증을 치료를 하는데 잘 안 되시고, 예전에는 한두 번 치료받으면 나왔는데 이번 치료받아도 더 아프네, 특히 아침에 일어났는데 더 뻐근하고 불편해, 이런 경우라면 단순히 그냥 광고 보고 요 한의원이 좋겠네, 저 한의원이 좋겠네, 저 병원이 좋겠네, 저 의원이 좋겠네,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기저기 치료를 해봤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인체 전체의 영양 대사라든가 순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하는 곳을 찾아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예, 오늘의 결론. 사람은 뭐예요? 동물이에요. 동물은 뭐예요? 뭔가를 먹어서 대사를 해서 그거 갖다가 영양소를 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양 공급이 잘 돼야지만 몸의 전체적인 통증이 됐던, 아니면 단순한 운동이 됐던,
아니면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이런 말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따뜻한 거 많이 드세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면 저희 명태 한방에서 시원하게 뚫고 소통을 시키는 게 최고입니다. 치료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사우나 가서 몸 개운하게 풀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처럼 치료 또한 몸 자체를 개운하게 소통을 뚫어줘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최고입니다. 이런 좋은 거 알려줬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